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3월 11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미국의 2월달 고용지표를 확인했고요. 다음 주에 2월달 소비자 물가지수, 생산자 물가지수, 소매 판매를 확인한 다음에 3월달 FOMC 회의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터졌습니다. 제가 3월달 증시는 뿌연 안개 속을 걸어가는 듯한 느낌이다. 그리고 이렇게밖에 표현해 드릴 수 없는 미쓰리가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죄송스럽다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대신에 그 뿌연 안개 속을 지나가는 느낌이 뭐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안개가 가득한 자욱한 곳을 지나가게 되는데 그때는 무조건 속도를 줄이고 비상등을 켜고 그리고 매우 조심스럽게 지나가게 되죠. 아예 3월 달에 3월 초에 뭔가 방향성을 보여줄 수 있는 호재던 악재던 뭔가가 나와주면 괜찮거든요. 그런데 3월 달은 뭐가 문제였느냐? 2월 달과 3월 달 달력을 겹치면 데칼코마니처럼 똑같습니다. 물론 2월 달은 3월 달보다 한 3일 정도가 적죠. 2월 3일 날 1월 달 미국의 고용지표를 확인했습니다.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51만 7천 명 기록했다고 했죠. 2월 3일 날 1월 달 그 엄청난 고용지표를 확인하고 한 열흘 정도 그 고용지표에 대해서 나름대로 분석하고 해석해 가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미국 고용이 너무 좋아. 와, 어마어마하네. 연준이 금리 인상 겁나 하겠네. 라고 했다가 아니야. 이거 약간 계절적인 요인도 있고 그래. 약간 이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연준을 토닥거리는 연준 흥분하지 마. 이거 고용지표 일시적인 거야. 약간 이런 발언들도 내놨고요. 그런 시간들이 있다가 2월 14일 1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번 3월은요. 3월 3일이 아니라 3월 10일 무려 3월달 3분의 1을 아무것도 우리는 확인할 수 없게 되었었죠. 3월 10일 돼서야 겨우 2월달 고용지표를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고용지표를 가지고 어떻게 판을 짜야 되나라고 진지한 고민을 하기도 전에 바로 다음 주 초가 되면 3월 14일 날 2월달 소비자 물가지표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에 3월달 FOMC 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3월달 우리가 고용지표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자. 그냥 파도에 몸을 좀 맡겨보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3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 그 전일과 마찬가지로 3대 지수가 1%대 이상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1.07, S&P 500이 1.45, 나스닥이 1.76% 하락했고요.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고용지표가 잘 나와서 연준이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더 할 것 같아라는 이유 때문에 하락한 게 아니라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로 은행주들의 우려가 커져서 하락했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아니 지난주만 하더라도 미국이 이번 3월 달에 연준이 50bp 금리 인상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숙제를 제때 하지 않았던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또다시 50bp 가능성을 자기 말로 뱉었죠. 그러니까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연병 미국 경제가 너무 좋아 보여가지고 그냥 금리 인상을 허벌나게 해야겠네. 큰일 났네. 미국이 저렇게 금리 인상을 하면은 다른 나라와 금리 격차가 어쩌니 저쩌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아주 잠깐 사이에 갑자기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뻥 터지는데 이걸 가지고 지금 사람들이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과연 2008년도 리먼 사태처럼 터질 것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을 것이냐, 뭐 이런 걸로 지금 시선이 넘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방송에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 해마다 엄청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다. 그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2008년도 리먼 사태는 미국으로서는요,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 쪽팔린 일이거든요. 다시는 이런 문제를 발생하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서 오히려 지금 미국의 대형 은행들은요, 2008년도의 그때 상황보다 더 악화시킨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고요. 대부분의 대형 은행들이 다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2008년도 리먼 사태 같지는 않을 것이다. 그리고 참 묘하게 이런 시점에 요 문제가 터졌다. 요거 참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제 방송에서 해드렸죠. 가장 제가 어제 많이 들었던 질문이 그거였습니다. 미쓰리, 네가 3월 달에 뭐 터진다더니 이거냐? 이건데, 제가 이게 터질지 뭐 딴 게 터질지 어떻게 압니까? 신도 아닌데. 대신에 제가 보는 건 뭐냐면 큰 그림 속에서, 큰 그림을 통해서 예를 들면 지난번에 국내 한 2명 정도의 뭐 운영사 대표가 2,800포인트 갈 수 있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여보세요. 이렇게 못 갑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해줄 수는 있는 거지만 3월 달에 무언가가 터진다. 그 무언가는 전 모르죠. 그리고 저는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어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뭐라 그럴까요? 솔직한 표현을 좀 해드리면 미국이 경제 지표가 부진한데, 그러니까 즉 다시 얘기해서 미국이 지금 경제가 좋지 않은데 금리 인상은 해야 되겠고, 금리 인상을 하자니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고, 요거 뭔가 하나 좀 재료가 있어주면 자연스럽게 뭔가 이렇게 유동성의 거품도 좀 뺄 수 있고, 그리고 연준에게 무언가 빌미도 좀 주고, 그리고 미국 경제가 지금 좋지 않다라는 것도 좀 숨길 수 있고, 약간 이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미국 경제는요, 안 좋다니까요. 미쓰리 머릿속에 돈다방 미쓰리를 시작했던 그 순간부터 매일매일 제가 방송 원고를 준비하면서 모는 종이에 점 찍듯이 경제 지표를 그려 나갈 때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 지표는 이미 길게는 13개월, 14개월, 주택 지표 같은 경우는, 그리고 짧게는 5, 6개월 전부터 경제 지표가 부진했습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려가다 보니까 오히려 여러분 1월 달 관련 경제 지표는 반등할 겁니다. 왜? 인생이나 주식이나 한쪽 방향으로만 계속 가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진짜 2월 달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 다 반등했잖아요. 근데 미국이 고용지표가 좋다라고 하는 것도 미쓰리는 거기에 대한 반박을 하죠. 왜 고용지표가 좋은지에 대한 미쓰리 생각을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1월 달에 뭐 야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대기업들이 감원을 합니다. 여러분 경제가 좋을 때는요, 절대 감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증권회사에 근무했잖아요. 증권회사는요, 돈의 냄새를 기똥차게 맡는 곳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조금만 좀 그렇다라고 싶으면 구조조정을 가장 먼저 하는 곳이 증권회사입니다. 그리고 경제가 좀 풀린다 싶으면 가장 지점을 많이 확장하고 신입사원을 많이 뽑는 곳이 증권회사였었습니다. 제가 왜 과거형을 쓰냐면 지금은 뭐 온라인이 많이 발달되고
증권사 지점들이 많이 폐쇄되고 해서 지금은 약간 트렌드가 바뀔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제가 근무했을 때는 그랬습니다. 즉 그 얘기는 뭐냐면 1월 달에 2023년도 경기 전망하고 각 기업들이 계산기 두들겨 보면서 감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결코 미국 경제는 지금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미국은 경제가 둔화됐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 이유는요, 중국한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예전에 한번 돈다방 미스에서 여러 번 해드렸는데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그 썰을 풀어드릴게요.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2015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 7% 안 될 거라는 거, 뭐 이런 모든 것들, 그런 그 시스템 사이에서 단편적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미국은 하늘에 태양이 두 개일 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중국은 그렇게까지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도 주제 파악을 좀 하는 거예요. 중국 땅덩어리가 그렇게 넓은데 너무 넓고 그래서 중국을 다 이렇게 확 이렇게 지배할 수가 없는데 우리 중국이 글로벌을 어떻게 지배하겠어? 약간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대신 신흥국들 중에서는 짱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미국한테 니네는 선진국 짱 먹고 우리 중국은 신흥국 짱 먹을게 라는 거를 제안하는 거죠. 근데 미국은 그 꼬라지를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요. 코로나를 이기고 있잖아요. 이겨내고 있잖아요. 이겨내고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뭐 리오프닝 얘기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국이 도시가 봉쇄됐다가 갑자기 리오프닝 확 하면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확 좋아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거를 지금 미국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국은 일찌감치 마스크를 벗었고요. 일찌감치 셧다운 이후로 뭐 경제를 재개하는 것을 굉장히 빨리 서둘렀던 나라인데 거기에 비해서 실질적인 미국의 경제가 그렇게 좋아지진 않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미국은요, 경제가 둔화됐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은 떨어지지 않고 있고요. 금리를 계속 인상하자니 제가 몇 번을 여러분들한테 가스라이팅 하고 있지만 이제 알아요. 금리 인상으로 더 이상 인플레이션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뭔가 이제 자산이 금리 인상이 아니라 자산 시장의 어떤 버블이 저절로 꺼지는 그 무언가가 이제 생겨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그게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돼버렸던 거죠. 지금 현재로서 판단하기에는. 그러면서 제가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얘기하면서 이 문제가 뭐 그렇게 크게 불거지진 않을 건데 어쨌든 공포는요. 물에 독을 풀겠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효과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가 리먼 사태처럼 커지진 않겠지만 투자 심리는 상당히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당장 지금 뉴욕 증시가 연속 이틀 동안에 1%가 넘는 하락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위축되죠. 그러면 이 이슈를 가지고 연준도 지금 50bp 금리 인상 가능성 쑥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라는 이 이슈를 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영악하게 써먹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살짝 걱정되는 건 뭐냐면 대한민국은요. 신흥국이고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미국이 콜록하고 기침하면 우리는 쓰고 드러나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시장판이기 때문에 제가 걱정을 하고 예민하고 지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는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굉장히 교묘하게 인플레이션을 잡고 미국의 경기 둔화를 숨길 수 있으며 뭐 여러 가지 일타쌍피 효과를 낼 수 있는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주만 하더라도 뭐 3월 10일 날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고용지표가 뭐 어쩌고 막 예상을 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3월 10일까지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뭐냐면 예상치가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예상치보다 잘 나오느냐 못 나오느냐 뭐 그런 시나리오는 가질 수 있지만 1월 달은 무려 51만 7천 명씩이나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2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는 그거보다 훨씬 줄을 수밖에 없죠. 예상치는요. 22만 5천 명을 예상했다고 하죠. 그런데 31만 1,000명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월 달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기존에 51만 7천 명이었는데 50만 4천 명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13,000명 하향 조정했습니다. 51만 7천 명 증가했다고 발표했었는데 50만 4천 명으로 하향 수정했고요. 자, 2월 달 실업률 3.6%, 1월 달은요 3.4였습니다. 자, 실업률 증가했습니다. 자, 2월 평균 임금 1월 대비 0.24% 상승했습니다. 시장 예상은 1월 대비 0.4% 증가했을 거라고 예상했는데 시장 예상치보다 못 미쳤습니다. 자, 2월 달 고용 지표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 고용지표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단순히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가 예상치 22만 5천 명보다 많이 나왔다. 이거로 좋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일단 실업률 0.2% 올라가고 있는데 이 실업률도요. 사실 최근에 약간 변화가 있다면 0.2%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쓰리가 생각하고 있는 지금 미국이 고용이 좋은 이유는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와는 다른 이유입니다. 예전 같으면 아마 이 비농업자 고용자 지수 31만 1,000명 증가했다는 것 때문에 미국 고용이 좋아서 이번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을 하겠네라고 막 스피커들을 키울 텐데 지금 그 얘기가 쑥 들어갔어요. 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때문에. 그리고 설사 만약에 31만 1,000명 증가돼서 좋았다라고 얘기하기에는 또 실업률이 증가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에 대해서 1월 달에 여러분들께 가스라이팅 한 거 있죠. 1월 달에 대기업들이 뭐 야후,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들이 대규모 감원을 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 18만, 19만 하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이제 20만 명 넘어갈 거라고. 그런데 이번에 목요일 날 발표된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1,000건이 됐고요. 8주 만에 20만 건 위로 올라갔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요. 사람들이 악착같이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악착같이 버티고 악착같이 눈높이를 낮춰서 취업을 했는데 이제 미국의 고용 지표가 흔들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기업들이 못 버틴다는 겁니다. 자,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에 대해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간단히 전해드리고 오늘 방송을 마무리할 텐데요. 자, 모기업,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뱅크의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는 곳의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이 돈을 융통하기 위해서 증자를 시행했는데 증자에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팔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매각을 모색하고 있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그 꼬라지를 못 보고 야 당장 은행 폐쇄시켜버려.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 관제인으로 지정을 했고요. 그 실리콘밸리 뱅크의 모든 예금을 다 옮겼습니다. 자, 월가 똥꼬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고 대규모 소매 고객 기반이 없는 특수은행들이기 때문에 사태가 확장되기보다는 그냥 어느 선에서 그냥 정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애널들도 있고요. 또 다른 전문가들은 이거는 아니다. 왜냐하면 이 실리콘밸리 은행이 스타트업 기업들에게 자금을 대줬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이 흔들릴 수 있으면 이 은행의 어떤 폐쇄로 인해서 도미노의 리스크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지금은요. 제가 그랬죠. 지금 미국이 굉장히 영악하게 이 실리콘밸리 뱅크를 이용하고 있다.
제가 대형은행들은 2008년도 금융위기 이후에 엄청난 심한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를 통과하고 있다. 그래서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리먼 사태처럼 터지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 해드렸잖아요. 당장 이날 대형 은행주들이 전일에는 모두 크게 하락했는데요. 이날에는 뭐 JP 모건 체이스 같은 경우는 2% 상승도 하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0.8% 하락했고요. 웰스파고는 강보합이었고요. 물론 골드만삭스는 4%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파급이 될 것처럼 그런 공포감이 뭐 잔존하고 있지만 그래도 분위기는 뭔가 지금 수습하는 분위기예요. 대신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메타 주가는 하락했습니다. 자, 실리콘밸리 뱅크는요. 약 275조 원의 자산을 보유한 미국의 16번째로 큰 은행이죠. 이 실리콘밸리 딱 이름만 들어봐도 샌프란시스코 근처에 있는 그런 실리콘에 있는 실리콘밸리에 있는 벤처 회사에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었는데 지난 40여 년간 자금을 대준 스타트업 회사만 3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주목할 점이 뭐냐. 모기업인 SVB 파이낸셜이 증자를 하려다가 안 되니까 매각을 하려고 했는데 미국 금융당국이 야 하지마 바로 폐쇄 그리고 연방예금보험공사를 파산관제로 지정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를 빨리 수습하기 위함이고요. 그 이유가 바로 이 실리콘밸리 뱅크가 갖고 있는 채권은요. 대부분 미국 국채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상을 공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은행이 미국 국채를 많이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이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발생하게 된 바로 그 근본적인 이유가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때문이라는 거죠. 자, 여러분 사이즈 좀 나오십니까? 그렇다면 뭡니까? 이 문제 빨리 수습해버리고 이 문제는 수습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 자,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하면 안 된다. 따라서 3월 달 금리 인상폭은 지금 현재 25bp로 확 줄어든 겁니다. 저는 여러분 지금 판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주식시장에서 어떠한 일이 터져도 눈 하나 깜빡하지 않거든요. 자, 이날요. 전일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3.89사였거든요. 그런데 이날은 3.67사였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3월 달에 50bp 금리 인상한다고 하니까 10년 만기 채권 금리가 4%가 넘어가니 많이 뭐 난리부르스 쳤잖아요. 뭐 3.9 얼마 되니까 뭐 다시 달러가 뭐 약세가 되고 막 난리부르스 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하나로 지금 미국의 10년 만기 채권 금리를 3.64까지 쭉 끌어내린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 이 실리콘밸리 뱅크 문제는 연방정부에서 폐쇄시켜버리고 정리시켜버리고 그냥 해결하는 거죠. 대신에 이 분위기,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그 트라우마, 은행이 또 문제가 생겼어? 2008년도 리먼 사태 되는 거 아니야? 이 공포감이 뉴욕 증시에서 당분간 머무르게 되면 인플레이션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겠죠? 자산시장 거품 꺼지겠죠? 그럼 자연히 연준은 미국은 자기네가 생각했던 대로 실리콘밸리 뱅크 사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아. 그런데 실리콘밸리 뱅크가 문제가 살짝 생기긴 했는데 이거는 바로 해결했어. 그런데 여전히 공포감이 있기 때문에 연준은 공격적인 금리 인상을 안 해도 될 것 같아. 이렇게 문제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딱 25분 내로 끝내려고 하니까요. 또 내일 방송은 또 내일 일요일 방송에서 다음 주 한 주 정말 중요한 시장이죠. 다음 주 또 우리가 챙겨야 될 거 꼼꼼히 챙겨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두 힘내시고요. 주식시장이 빠질 때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세력이 관리를 하는데요. 주식시장이 막 또 정신없이 빠지잖아요. 그럼 세력들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예, 그런 종목들도 있다. 예, 그런 거 생각하시고 저는 내일 방송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